네, 오늘 두 번째 만나볼 대학은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이죠. 박정선 연세대 책임입학사정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박정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연세대 진학을 목표하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시청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연세대가 선호하고 원하는 학생상은 어떤 건가요?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이 학종 특집이기 때문에 학종에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네. 학교 생활의 기본인 학업 역량과 그리고 활동 역량의 균형을 이루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방향성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연세대 진학을 목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선 입학사정관님께서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죠, 선생님. 네, 그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 경험, 자기주도성, 그리고 다양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키워드가 공개됐는데요. 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경험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단순히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한 경험의 가치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험에 의한 활동만큼 또 학업 역량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연세대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방금 전에 학업 역량과 활동 역량 간의 균형 잡힌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학이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 지식을 공부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학업 역량은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무엇보다도 학업 역량을 갖추는 노력이 우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학종에서 말하고 있는 학업 역량은 단순히 내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활동 역량인데요. 활동 역량이라는 것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얻는 경험의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논란이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실제로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활동이란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학교라는 사회에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경험을 했으며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느꼈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도 계속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자기주도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그리고 이제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는 평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면접일 텐데요, 선생님. 연세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학생들이 워낙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면접 평가가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평가 방식은 무엇이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좀 좋겠다, 대비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면접 평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시문 기반 면접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활동 기반 면접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 이제 모든 지원자들에게 동일한 형태의 제시문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묻는 면접 방식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논리적 사고력을 그리고 이제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그러한 면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면접은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 혹은 뭐 영어 제시문 같은 것들은 출제되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그 학생들의 어떤 논리적 사고와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 평가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 기반 면접은 면접관들이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이제 사전에 검토를 하고 그 중에 이제 학생들한테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면접입니다. 활동 기반 면접은 뭐 본인이 경험에 기반을 해서 그 대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학생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면접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제 학생들은 어느 분야를 잘해야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에 이제 그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양성은 어떤 학생들이 특정 영역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든 본인이 꾸준히 노력을 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선발하는데 동등한 가치로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세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자, 선생님 그렇다면 연세대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면접형, 활동 우수형의 특징 그리고 서류평가 방식은 어떨까요? 먼저 면접형의 경우는 1단계에서 교과 성적을 정량화해서 50%를 반영하는 데 반해서 활동 우수형은 교과 성적을 정량화하지 않고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형은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만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제출을 하지만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지원자가 모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것도 이제 차이가 있고요. 1단계를 통과할 경우에는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면접형은 재심은 기반 면접과 활동 기반 면접이라고 하는 두 가지 면접을 모두 치러야 하는 데 반해서 활동 우수형은 재심은 기반의 면접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 방식은 기본적으로 면접형이나 활동 우수형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전형 모두 그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기반으로 종합적 평가 방식을 적용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다만 면접형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없이 학생부만을 가지고선 평가를 한다는 것이 좀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류평가에서 사용하는 그 평가 요소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이 있는데 이들을 종합적인 형태로 평가를 합니다. 종합적 평가라는 것은 4개의 영역을 각각 평가해서 따로따로 점수를 매겨서 종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4개의 영역을 서로 연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영역에 장점이 있는지를 찾고 그 영역의 어느 영역 중에서 하나의 영역에서만이라도 장점을 보인다면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충분히 선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선생님께서는 또 학교 진학 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학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김태형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한 질문을 대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그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 사이에 복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면 두 개를 동시에 복수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혼란이 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활동 우수형에서 2단계 면접으로 당락이 바뀌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은 그 학종이지만 선발하는 형태를 놓고 보면 면접형은 1단계에서 교과, 비교과를 50%씩 반영을 해서 2단계 가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40, 면접 60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활동 우수형은 1단계 서류 평가를 통해서 2단계 대상자를 선발을 하면 2단계에서는 서류 70, 면접 30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같은 학종이지만 형태상으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전형에 모두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면접형의 경우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활동 우수형은 3수생까지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면접형과 활동 우수형 두 번 다 지원할 수 있고 졸업생 3수생까지는 활동 우수형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다릅니다. 면접에 의한 당락 비율을 질문하셨는데 사실 면접은 서류 평가 성적이 좋은 경우 면접에 의해서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30% 활동 우수형에서 반영이 되는데 커트라인 부분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 뭐 반 정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여러 개 붙으면 하나만 등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작년 데이터만 보더라도 활동 우수형에서 면접까지 참여해서 수능 최저까지 통과한 학생들이 한 900여 명 되는데요.
그중에 한 800여 명의 학생들이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면접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예, 그러니까 서류 평가를 일단 통과를 하고 예, 면접에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그 답을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군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윤상영 선생님께서도 질문해 주시죠. 예, 학생 입장에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학생들은 항상 그 성적을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대학에서는 특히 이제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 면접평가 활동 우수형으로 합격한 그 합격자들의 평균 교과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학생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최상위권 대학이다 보니까 물론 우수하겠지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합격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교과의 어떤 그 스펙 이런 부분 활동 중에서 좀 특징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성적은요, 매년 데이터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봐도 그 딱 성적 순서대로 된다 이런 현상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대개 이제 전체 지원자의 규모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볼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1, 2등급대 예, 그 점수대에서 이제 합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간혹가다 3등급을 넘어가는 학생도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대개 1, 2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징이 그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계속 그 말씀을 드렸듯이 학종에서 우리가 어떤 학생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학생이 이 영역이 좋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특정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고 그 학생이 장점이 보이는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서 최종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영역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징 짓기는 쉽지 않고 무슨 영역, 어떤 활동이든 본인이 열심히 한 것,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평가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을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자, 오늘 연세대 입사관 선생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인 만큼 다른 설명회에서는 볼 수 없는 실제 진학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름하여 대공개 연세대 서류평가의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럼 연세대 서류평가 항목들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연세대학교 서류평가 주요 항목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입니다. 총 4가지 항목인데요. 선생님, 먼저 학업 역량 평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그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4가지 항목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 4가지가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4가지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예를 들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 같이 평가된다든지 또는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같이 평가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유기적인 연계관계를 갖고 평가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업 역량은 크게 이제 정량적 척도인 학업 성취와 그다음에 이제 정성적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그 학업적 태도나 의지, 그다음에 이제 탐구 활동에 참여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구분해서 봅니다. 정량적 척도인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 몇 등급을 받았느냐 하나만 가지고서 이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3년 동안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성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과목에 더 집중해서 들었고 어떤 과목을 더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성취를 냈느냐 하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등급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여했는지 같은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업 태도나 의지 또는 탐구 활동 이러한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관심이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영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도적인 그러한 그 활동들을 학업과 관련된 것들을 수행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정성적인 주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실제 우리 학생들이 학업 영역 평가 관련해서 선생님 어떤 점을 좀 궁금해할지 우리 김태용 선생님께서 대신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공대를 희망하는 학생인데 물리2를 선택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배들의 그 영향이 많아서 공대에 갔더니 물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다 해서 물리2를 선택했는데 과목이 좀 어려워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와 그다음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엔 생명과학 2나 아니면 지구과학 2를 선택해서 높은 등급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 어느 것을 더 높이 평가를 하시나요? 이 질문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연대 지원자 중 물리2를 선택해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 이런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적이 좋고 나쁘냐 하는 것들을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오히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이 강조되니까 물리2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에 대한 궁금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학생들의 그 환경이라는 거, 물리2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꼭 공대를 오는데 물리2가 있어야 하느냐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사정상 물리2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학생, 이런 학생들을 그럼 평가에 불이익을 줄 것이냐 하는 점에서 환경과 연계지어서 평가를 하는 것이지 뭐 꼭 이거를 들어서 좋은 성적을 받았느냐 나쁜 성적을 받았느냐로 학생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성향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윤상현 선생님께서도 대신 질문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교과 등급이 조금 낮은 편인데 또 수업 시간에 활동한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아서 또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과세특 기록에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좋은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도 교과 세특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만 갖고 좋은 평가를 받느냐, 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서류 평가를 종합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그 학생이 처한 환경이라든지 어떤 그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뭐 어떻게 됐느냐 이것만 가지고선 뭐 좋다 나쁘다를 이렇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A라는 게 좋아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B라는 게 좋아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마다의 어떤 그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런 점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평가 항목인 전공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정선 선생님, 전공 적합성 평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전공 적합성은 지원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그리고 이제 실천적 관점에서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나 과정 등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야를 전공하고 싶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전공을 알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알아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알고 싶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움직여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내가 전공을 이해하고 그 전공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이 살펴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원 전공인데요. 고등학교는 실제 이제 대학에 가서 고등교육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소양을 쌓는 과정이지 고등학교 때 그 고등교육을 성취하는 시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좀 그 전공 적합성과 관련지어서 대학이 학생들을 살펴볼 때는 A라는 전공을 하기 위해서 그 전공에 맞는 어떤 활동만 했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계열 적합성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다음 평가 항목이죠. 인성평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인성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인성평가는 저희가 이제 이 연구는 사실 6개 대학이 공동으로 이루어졌던 연구였는데 그 연구 과정에서 제일 두려웠던, 이슈가 좀 많았던 게 인성이었습니다. 과연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성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 평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인성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성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역량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평가를 하게 이제 되고요. 그 평가의 세부 요소로는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도덕성, 성실성, 소통 능력 같은 것들을 주 요소로 평가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평가 항목이죠. 발전 가능성 평가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발전 가능성도 사실 그 발전 가능성이라는 것 단독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과의 어떠한 연계성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요.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잠재 역량, 그다음에 잠재적 발전 가능성 등의 요소로서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방법입니다. 네,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모든 질문을 다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또 선생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왔어요. 끝으로 연세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고 건강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철이 왔는데 개개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고요. 원하는 성취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내용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